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PD입니다. 네, 오늘 블랙팬서 6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쭉 달려왔는데요. 6주 동안 정말 블랙팬서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또한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진짜 최신 코믹스까지, 블랙팬서 볼륨 7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야기 쭉 들어오신 분들은 블랙팬서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진짜 전부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듣고 오시면 블랙팬서가 이런 캐릭터였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말 줄이고요, 바로 블랙팬서 6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에게 일루미나티를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루미나티와 함께 블랙팬서 또한 그 공격을 피해서 숨게 되는데요. 그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실드가 계속 개선했기 때문에 일루미나티는 주기적으로 기지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8개월 후 티찰라의 왕국 와칸다는 네이머와 카발에 의해 멸망당하고 마는데요. 네이머는 더 이상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급습 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계속했고, 네크로폴리스의 포로들을 풀어주어서 자신의 팀인 카발의 동료로 삼았고, 네크로폴리스를 자신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티찰라와 슈리는 네크로폴리스에 침투하여 카발의 반물질 분사기를 해소하기 위해 스트라이크 팀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카발의 멤버인 막시무스의 부비트랩에 걸리고 합니다. 또한 프록시마 미드나이트가 나타나서 와칸다 병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슈리는 티찰라가 도망치는 동안 프록시마의 발목을 잡겠다고 했고, 그녀의 통치권, 와칸다의 통치권을 티찰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일루미나티는 네이머의 카발을 없애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스티브 로저스의 어벤져스를 유인했고, 선스팟의 어벤져스의 도움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함정을 팠는데요. 스티브 로저스의 어벤져스가 지원군을 데려왔고, 또 인비저블 우먼의 도움으로 일루미나티는 스티브와 계획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학살하는 카발에 대해 혐오하게 된 네이머는 자수할 생각을 했고, 카발을 파기 위해 함정을 일루미나티와 같이 파게 됩니다. 다음 급습 현상이 일어날 때 급습한 세계는 시데라 마리스에 의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머는 카발 멤버들이 모르게 반물질 분사기를 작동시켰고, 카발 멤버들이 죽는 것을 내버려두고 혼자만 도망쳤습니다. 카발은 충돌하는 두 지구 사이에 간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에임 플랫폼을 사용하여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머가 급습한 지구를 떠나 플랫폼의 활성화를 준비하면서 마침내 블랙팬서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블랙팬서는 칼로 네이머를 기절시켰고, 블랙볼트는 소닉 스크림을 이용해서 네이머를 곧 파괴될 지구로 내던져서 그의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반물질 분사기가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하자 블랙팬서와 블랙볼트는 어벤져스에게 카발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급습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블랙팬서는 지구 1610이 자신의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히어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구의 부활팀을 실은 비행정이 칠드런에 의해 파괴되었고, 미스터 판타스틱과 블랙팬서는 어쩔 수 없이 생명선을 실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생명선이 배치되자 매니폴드는 스파이더맨, 스타로드, 캡틴 마블, 사이클롭스, 토르 등 수많은 히어로들을 그 안으로 텔레포트해서 멀티버스 종발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블랙팬서와 생명선의 다른 히어로들은 멀티버스가 끝나고 배틀월드가 탄생한 지 8년 후 닥터 스트레인지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배틀월드는 파괴된 현실들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행성인데 닥터 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팬서와 다른 히어로들은 스트레인지에 의해 텔레포트 되었고, 토르 군단의 한 대원이 그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서 카발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둠이 나타나 싸움을 진압했습니다. 둠이 히어로들을 죽이려 하자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들을 배틀월드의 이곳 저곳으로 텔레포트로 이동시켜버렸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블랙팬서는 결국 네이머와 함께 이집시아라는 곳으로 텔레포트 되었습니다.
3주 후 배틀월드가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 네이머와 함께 티찰라는 스트레인지의 숨겨진 아카모토 섬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준 아카모토의 키를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갔고, 죽은 소설어 슈프림의 투영으로 자신을 일루미나티의 일원인 것을 확인시킨 후 스트레인지의 몇 가지 강력한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인지가 수집한 것들은 시즈 커리저스와 인피니트 건틀렛을 포함해서 수년 동안 둠스타트에 장식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블랙팬서와 네이머는 다음으로 데드랜드를 여행하면서 원군을 요청했고요. 블랙팬서는 좀비들을 설득해서 둠에 반대하는 세력과 합류하도록 죽은 자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시즈 커리저스를 이용하여 좀비들과 함께 전장에 도착해서 둠의 통치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둠은 티찰라가 싸움을 중단한다면 와칸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둠의 제안을 거절하고 둠을 때려 눕혔습니다. 빅터는 재빨리 공격에서 재생되어 블랙팬서와 네이버에게 에너지 블라스트로 공격했지만 티찰라는 계속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둠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격파하고 티찰라를 진압하면서 끝이 났지만 그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린 것으로 밝혀졌고 속임수였죠. 둠은 몰큘맨이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되었습니다. 몰큘맨이 미스터 판타스틱에게 힘을 넘겨주고 배틀월드는 폭발하고 맙니다. 배틀월드의 주민들이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을 때 블랙팬서는 리얼리티 잼을 꽉 움켜쥐었고 재건된 와칸다로 이동시킨 후 다시 태어난 그의 고향 우주로 이송되었습니다. 티찰라 정권은 테투가 이끄는 피플과 아네카와 아요가 이끄는 반체제적인 도라밀라제의 연속 출현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장로인 창아미르의 반독재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티찰라를 타도할 생각이었고 폭력적이고 타락한 수법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며 공공장소 폭격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티찰라의 어머니였던 라몬다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팬서는 크루의 도움으로 피플의 숫자를 줄여나갔고 제케스테인과 같은 악당들과 동맹관계를 폭로했습니다. 티찰라는 나중에 창아미르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의 가르침으로 유혈 사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와칸다의 통치 형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만약 와칸다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지배하는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을 티찰라는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도라밀라제는 티찰라가 자기 백성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동기를 얻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거였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요와 아네카는 처음에 범죄자들이 착취한 와칸다 국민들을 해방시키면서 자경단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자바리랜드로 정착하여 화이트 고릴라 컬트로부터 그들을 데려왔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망명을 제의했습니다. 티찰라가 블랙 오더에게 당한 후 자신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던 초월한 차원에서 되찾은 슈리의 도움으로 도라밀라제는 잠시나마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은 피플들이 골든시티로 진군할 때 마침내 진압할 수 있었고 테투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티찰라는 그들의 땅을 위해 독립을 갈망하는 것으로 물러나기로 한 도라밀라제를 이제 청문회를 열었고요. 결국 도라밀라제는 와칸다의 지배하에 남을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티찰라는 민주정부로 이어질 수 있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 설립에 착수했고요. 와칸다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고 티찰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왕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티찰라가 크루를 개혁할 때 스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의 재회는 하회와 로맨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티찰라는 와칸다 황제의 자격으로 은하간 제국으로부터 연합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티찰라가 제국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후에 황제는 일단 블랙팬서가 제국의 본성을 발견하면 반란단체인 마룬스에 가담하여 제국을 함락시키는 데에 가담할 것이 두려워서 그와 매니폴드를 속여서 붙잡아 티찰라의 기억을 없애고 네임리스라고 불리는 제국의 노예 집단에 징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티찰라는 그 애가 사랑하는 스톰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노예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마룬스에 의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룬스에 합류하여
제국으로부터 움크란의 샤드를 되찾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마룬, 나키아를 따라 함께 훈련하고 기억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마룬스는 세뇌된 매니폴드와 함께 있는 제국의 아스카리 전사들에게 발견되었고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마룬의 사상자를 내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티찰라는 나키아와 은야미 데이로부터 계속 싸울 것을 확신받은 후에 마룬스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국의 최고 기술자인 코피를 사로잡았습니다. 노예 일부를 해방시킨 후 반란국은 제국에서 지구를 해방시키기 위해 아그웨로 갔고 바스트 여신이 소유하고 있던 황제의 딸 젠지를 되찾고 매니폴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스트와 젠구가 티찰라의 기억을 보고 난 후 마룬스는 원래의 와칸다로 갔고요. 티찰라가 필요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은바쿠 데이와 좋은 왕인지 아닌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딸을 구하러 온 은자다카 황제와 그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 은자다카를 제거하기 위해 테쿠마자를 떠나 행성을 폭파시켰습니다. 와칸다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한 후 아스카리 전사들은 와칸다를 다시 공격을 했고 은자다카가 그의 신비오트를 통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은자다카가 에릭 킬몽거의 몸을 통해 부활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티찰라는 네임리스들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티찰라를 떠났던 영혼들이 있는 드잘리아로 향했습니다. 티찰라는 조상들의 영혼들과 싸웠는데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켜주고 왜 그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티찰라가 자신의 실패를 돌아본 후에 그는 스스로 그들의 왕이라고 선언했고 영혼들은 아스카리 제국을 배신하게 되면서 제국의 노예들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블랙팬서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블랙팬서 8번째 이야기 볼륨 8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더 많은 내용들이 블랙팬서로 나오겠죠. 여전히 그 흑인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히어로인 그 블랙팬서는 여전히 바쁩니다. 네. 이렇게 6주 동안 블랙팬서를 쭉 같이 밟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마블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미국의 역사라든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블랙팬서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올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팬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 땡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캐릭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